용을 투입하며 수비진의 변화를 시도해보고 있지만 똑같은 패턴 플레이에 구멍이 뚫리는 약점을 계속 노출했습니다. 오늘 경기가 끝나면 신태용 감독은 러시아로 데려갈 최종 엔트리 23명을 확정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손기성입니다. 축구대표팀의 주장 기성용은 오늘 A매치에서 100경기 출장을 이루어 센츄리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관중들은 그의 이름을 연호하며 월드컵을 앞둔 대표팀에게 힘을 불어넣어줬습니다. 박주미 기자가 전합니다. 경기가 열리기 6시간 전 서울에서 출발한 KTX 안엔 전국 각지에서 전주로 향하는 팬들이 눈에 띕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전주 월드컵 경기장을 찾은 관중들도 오늘만큼은 기성용을 한 번 더 외칩니다. 기성용 선수, 100경기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축구 선수 화이팅! 컨디션 저하로 온두라스 평가전엔 결장했던 기성용은 보스니아전에 선발로 나와 마침내 A매치 100경기를 달성했습니다. 차범근과 홍명보, 이영표, 박지성 등 선배들과 함께 역대 14번째로 센츄리클럽 멤버가 됐습니다. 지난 2008년 9월 성인 대표팀에 데뷔했던 기성용은 두 번째 경기에선 골까지 기록했습니다. 하프타임에 진행된 기념 행사에서 키성용 황금 열쇠를 받고 감격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관중들은 더욱 소리 높여 기성용을 환호했습니다. 경기장에는 4만에 가까운 팬들이 모여 붉은 물결을 이루며 월드컵 출정을 앞둔 대표팀을 응원했습니다. 저도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큰 함성인데요. 대표팀을 향한 뜨거운 응원은 이곳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펼쳐졌습니다. 시청광장엔 거리 응원이 펼쳐져 미리 월드컵 응원전을 준비했습니다. 대표팀은 경기 뒤 월드컵 출정식을 갖고 최종 23명의 명단을 확정해 올해 전용 캠프지인 오스트리아로 출국합니다. KBS 뉴스 박주미입니다. 어제 프로야구에서는 두산의 최주환이 끝내기 홈런을 터뜨렸죠. 그런데 알고 보니 2루타였습니다. 4대3 한 점 뒤진 두산의 9회 말 1-2루 두산의 최주환이 치타하고 쭉쭉 뻗어나가서 좌측 담장을 넘기며 석점 홈런으로 연결됩니다. 두산은 SK의 6대4 극적인 역전 드라마를 썼는데요. 다시 한번 이 장면을 돌려보면 반전이 펼쳐집니다. 이 노란색 선이 홈런 기준인데 자세히 보시면 기준선을 넘지 못했네요. 관중석 쪽에서 한번 볼까요? 명백한 2루 타임이 드러납니다. SK 힐만 감독이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으면 4대4 동점에서 투아웃 2, 3루가 돼 경기가 연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오심이지만 SK 측에서 판독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두산은 행운의 끝내기 홈런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LG 선발 차우찬이 완벽하게 돌아왔습니다. 초반 부진을 떨쳐내고 오늘 넥센 타선을 잘 막아내면서 팀의 4연승을 이끌었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허설지 기자 전해주시죠. 네, LG 차우찬이 에이스의 면모를 되찾았습니다. 최근 선발 2연승의 상승세를 오늘 넥센전에서도 이어갔는데요. 직구는 최고 구속 148km로 위력적이었고 이 변화구 제구도 좋았습니다. 7과 3분의 1이닝 동안 삼진 7개를 잡아내며 1실점으로 막아 시즌 6승째를 따냈습니다. 차우찬의 호투 속에 어제 결승타를 때려낸 정주현이 오늘도 2안타 1타점을 올렸고 LG는 넥센을 꺾고 4연승을 달렸습니다. 이 넥센 박병호는 2회 시즌 10호 홈런을 쳐내며 6년 연속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했고요. 이 9회에도 펜스 바로 근처까지 날아가는 큼지막한 안타성 타구를 날렸지만 이형종이 몸을 날려 잡아내면서 팀 패배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네, 광주에서는 다승 공동선두인 두산 린드블럼과 기아 양현종의 맞대결이 펼쳐졌습니다. 경기 초반 팽팽한 투수전 양상을 이어가며 양팀은 역전의 재역전을 반복했는데요. 결국 김재환의 동점 홈런과 박건우의 재역전 적시타를 앞세운 두산이 방금전 5대3으로 기아를 이겼습니다. SK는 최정희 13경기 만에 홈런 공동 선두에 복귀하는 시즌 19호 홈런을 터뜨리면서 KT를 이기고 3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KBS 뉴스 허솔지입니다. KBO 정운찬 총재와 프로야구 10개 구단 대표들이 뒷돈 파문에 대해서 보도 자료를 통해 사과했는데 딱 3문장이었습니다. KBO는 오늘 이사간담회를 열어 사과문을 발표했고 구단 간 송금 내역 등 트레이드 관련 자료를 특별조사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30억 원이 넘는 사상 초유의 뒷돈 파문이 드러났음에도 이틀이나 지나 단 3문장짜리 사과문을 내놓으면서 무성의한 대응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장 접전이 펼쳐진 NBA 챔피언 결정 1차전에서 29득점을 기록한 스테픈 커리가 51득점을 터뜨린 르브론 제임스를 꺾고 먼저 웃었습니다. 문영규 기자가 전합니다. 2쿼터 막판 커리의 12m 초장거리 버저비터입니다. 신기에 가까운 슛을 넣고 멋진 세리머니로 관중들과 호흡했습니다. 3쿼터 제임스도 비슷한 자리에서 3점 슛을 성공시키며 기세를 올렸습니다. 커리와 제임스의 자존심 대결은 경기 내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4쿼터 막판 커리의 기막힌 골밑 돌파로 골든스테이트가 전세를 뒤집었습니다. 종료 4.7초 전 동점을 만든 클리블랜드는 마지막 역전 기회를 잡았지만 스미스가 클리블랜드 골 쪽으로 어이없는 역주행을 펼쳤습니다. 연장전은 기사의 생각 골든스테이트가 일방적인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연장 막판 클리블랜드 톰슨이 과격한 수비로 퇴장당하자 그린이 폭격을 치며 도발했고 톰슨이 그린의 얼굴을 공으로 치는 등 신경전도 끝까지 치열했습니다. 29득점을 올리며 팀플레이를 펼친 커리는 51득점 억매수를 펼친 제임스를 꺾고 먼저 1승을 가져갔습니다. Saw JR running back towards half court. Kind of didn't know what was going on at the time. Thankfully, time ran out, so we could have new life in overtime. But 골든스테이트는 듀렌트가 26득점, 톰슨이 24득점으로 커리를 지원한 반면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진 제임스는 경기 막판 평정심을 잃고 패배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KBS 뉴스 문영규입니다. 프랑스 오픈 테니스에서 9개월 된 딸의 엄마로 코트에 돌아온 세리나 윌리엄스가 2연승을 거두며 32강에 올랐습니다. 김기범 기자가 전합니다. 출산 뒤 첫 메이저 대회에 나온 세리나 윌리엄스는 확실히 몸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받을 수 있는 공도 다리가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지 않겠다는 투지와 승부욕은 더 강해졌습니다. 엄마 선수 윌리엄스에게 관중들도 뜨거운 응원을 보냈습니다. 마지막 백핸드 공격이 성공하자 세리나 윌리엄스는 마치 우승이라도 한 듯 기뻐했습니다. The good news is I feel like I'm definitely going to get there, and I don't want to get there. I want to get beyond there. I don't want to limit myself. 지난해 9월 딸을 낳은 세리나 윌리엄스는 프랑스 오픈 출전을 통해 세상의 모든 엄마들에게 할 수 있다는 용기를 불어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골프 여제 박인비의 기가 막힌 칩인 버디샷입니다. 7번 홀에서는 언거리 퍼팅을 자로잰 듯 정확하게 성공시키며 US 오픈 첫날 공동 7위로 출발했고 2점은 공동 선두에 남았습니다. 다저스의 에이스 클레이튼 커쇼가 복귀전에서 화려한 삼진쇼를 펼칩니다. 5이닝 1실점, 성공적인 복귀전이었지만 또다시 허리 통증을 호소해 걱정을 남겼습니다. 전 세계 경제 전문가들 145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전차문단 독일이 러시아 월드컵에서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득점왕 1순위로는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가 뽑혔습니다.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 9회 초 투아웃 상황에서 악착같이 공을 잡아 경기를 끝내버린 모습, 오늘의 영상에서 확인하시죠. 시작과 함께 때이른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지도에서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지역이 오늘 낮 동안 30도를 웃돈 곳인데요. 한낮에 서울 30.2도, 나주와 창녕은 33.9도까지 올라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주말에도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를 기해 광주와 대구 등 남부 내륙에는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초여름 폭염은 일요일인 모레까지 계속돼 광주와 대구가 33도까지 오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오존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9도, 대전은 31도 예상됩니다.
북한 지역도 함흥이 35도까지 오르는 등 덥겠습니다. 강원도는 춘천의 낮 기온 32도로 오늘과 비슷합니다. 영남도 내륙 지역은 대부분 30도를 웃돌겠고 부산과 울산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호남 내륙도 낮 동안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1m 안팎으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화요일에는 제주도에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낮 동안에는 30도 가까이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곧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됩니다. 70년 가까이 적대 관계였던 북미 정상들 간에 친서를 주고받는 것 자체만으로 큰 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첫 술에 배가 부를 수는 없겠지만 한 발 한 발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